네, 안녕하십니까. 하트스마일러 김병전입니다. 요즘 챗 GPT가 열풍이죠. 사실은 제가 작년에 AI와 명상에 준비해서 학회에 발표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AI 시대의 마음챙김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명상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명상이라는 건 인류의 문화유산이잖아요. 하지만 과학화된 것은 역사가 좀 짧습니다. 1979년 MBSR이 나오면서 이제 과학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50년 전후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명상이라는 것들이 최근에는 머신러닝 등 AI와 연동돼서 보급되고 있기도 하고, 또 챗GPT에서는 명상 안내의 스크립트도 자동 생성해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챗GPT에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비 명상 스크립트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 스크립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풍부하고 잘 안내를 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웬만한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들, 웬만한 지식인이 아니면 챗GPT를 당해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향후에 AI 시대의 명상가는 거의 사라질 것 같다. 정말 몸으로 체화된 정말 구루 같은 명상가를 제외하고는 AI가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걱정도 많이 됐고 좀 위협감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의 마음챙김, AI 시대의 명상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기술과 접목되어서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전체적인 명상의 스토리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에도 보듯이 타임즈의 쭉 변천사를 봤더니 재밌습니다. 73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메디테이션, 프로블럼에 대한 앤서, 즉 명상의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시면 마인드 앤 바디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또 아울러서 2000년대 초반에 사이언스라는 개념과 명상이 접목을 하죠. 더 사이언스 오브 메디테이션.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마음챙김이라는 얘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즉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과학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이게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아주 혁명 수준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마지막에 보면 작년 2022년 8월 달에 나와 있는 표지모드를 보면 해피니스,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는 우리 행복과 직결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에서 몸과 마음, 과학, 세상을 바꾸는 레볼루션인 것, 지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명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사회인들 중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이 자비로 하는 대체 활동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조사하는 것 같아요. 2012년 데이터와 2017년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보시면 요가가 있고 명상이 있고 카이로프랙틱이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은 수술이나 약물 없이 손이나 간단한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대체 의학이겠죠.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대체 의학을 많이 이제 찾는 것 같은데 선호도가 어떤지를 조사한 거죠. 근데 보시면 요가는 2012년에 9.5%에서 2017년 14.3%가 증가했습니다. 약 한 5%포인트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명상은 2012년 4.1%에서 2017년 14.2%, 한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가 여전히 요가가 약간 수치가 높긴 하지만 비율로 보면 명상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어린아이 데이터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요가는 3.1%에서 8.4%, 배수로 보면 한 2배에서 좀 더 증가한 거죠. 근데 명상은 어린애들이 0.6% 했던 것이 5.4%가 증가한 거죠. 그럼 한 9배 정도 증가한 거죠. 배수로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변함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명상이 훨씬 더 많은 증가가 있었고,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4에서 17세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증가가 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거 있을 때 아이들한테 적용하려면 안전할 때, 도움이 될 때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명상이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 중에서 명상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명상을 하는 미국 시민 데이터를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20%를 조금 상회하죠. 그런데 65세 이상을 보시면 50%가 넘어갑니다. 즉 명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나이가 들을수록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심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시니어들 적극적으로 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결국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입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결국 명상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심신의 고통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결국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왔죠. 그만큼 이제 과학화되었고 입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을 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마음 챙긴 논문, 발표 논문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결과 중에서 많은 분 논문에서 언급됐지만 저는 가장 관심이 끌었던 것 중에 이 데이터예요. 뇌과학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뇌의 그 변화가 일정 나이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했을 때 뇌가 변화하는 게 많이 밝혀진 거죠. 특히 명상을 했을 때 쉽게 표현하면 편도체, 우리를 긴장시키고 투쟁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다음에 공포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서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뇌과학의 발견인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쪽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쓴다는 건 결국에는 뇌 시냅스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거죠. 시냅스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게 발견인 거죠. 한번 두꺼워졌던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된다는, 이게 뇌신경 가소성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명상을 통해서 뇌가 바뀐다는 것,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삶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병원에서도 활용이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